저는 40대 미혼 여자예요. 지방에서 나고 자란 저는 20대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따로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먼저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는 오빠의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 당시 오빠는 혼전 임신으로 새언니와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새언니 눈치가 보였던 저는 집에서 잠만 자고 나왔고 오빠 집에서 식사 함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빠와 새언니는 사이가 좋지 않아 매일 싸우기 일쑤였고 매일 밤 아이들은 싸운 엄마와 아빠가 무서우면 제가 안아주며 다독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갔어요. 그때 큰 조카 나이 7살, 작은 조카 나이 5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진 조카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아이들 삼시세끼 밥도 해주고 유치원도 학교도 다 챙겨보냈습니다. 한 번은 큰 조카가 밥을 먹다가 고모, 우리 밥 해주기 힘들지 않아? 아니, 안 힘든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밥 해줄 때마다 밥하기 힘들다고 밥 조금만 먹으라고 그랬거든. 새언니가 오빠랑 싸우고 나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고는 했는데 그럴 때 그런 막말을 했었나 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무튼 전 제가 조카들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에서 오빠랑 아이들 먹이고 출근 등교시키고 저도 회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할 무렵에 집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빈집에 들어와서 쓸쓸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 씻기고 저녁 먹이고 오늘 있었던 얘기들도 들어줬습니다. 당연히 학교 부모님 상담도 제가 직접 갔죠. 오빠는 제가 아이들을 챙기니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즘 일하느라 애들 보느라 힘들지?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야. 오빠야말로 일하면서 애들 신경 쓰이지? 그래도 내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서 말인데 점점 애들 밑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방으로 가서 장기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월급이 지금의 2배는 되더라고. 너도 있으니 회사 그만두고 애들 좀 봐줘. 괜찮겠어? 오빠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한 건데 난 괜찮아. 오빠는 그렇게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오빠의 말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이들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당시 회사에서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1년 뒤 결혼을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없으면 남겨질 조카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했지만 헤어졌어요.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도 아이들 챙기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큰 조카가 화가 잔뜩 나서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 고모는 몰라도 돼. 친구랑 싸운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아, 됐다고.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니 저랑 말도 잘 안 하고 밖에서 싸우고 들어온 얘기도 잦았습니다. 아빠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큰 조카 키우기가 조금 수월했을 것 같은데 남자아이라 그런지 정말 어렵더군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제가 뭐만 해줘도 짜증내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둘째 딸아이는 애교도 많고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살갑게 굴긴 했어요. 하루는 큰 조카가 하도 싸우고 와서 둘째 조카한테 오빠 요즘 왜 저렇게 화만 내고 싸우고 오는지 아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엄마 아빠도 없고 고모랑 사는 고아라고 했다네요. 상처되는 말을 하니 아이가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오빠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겠냐. 아이들 눈높이에서는 사실인걸. 오빠, 그러지 말고 애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난 그냥 고모인가 봐. 애들이 마음을 다 내놓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참 월급을 포기해야 하나? 돈도 좋지만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래,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지.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아. 아, 그래. 오빠 항상 몸 잘 챙기고 애들이랑 더 자주 통화하고 해. 알았지? 저는 아이들의 사춘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다행히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그 외에 모든 어리광들을 받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고 그간 저는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언니가 나타났습니다. 집 나가던 그때 그 모습에서 나이 40 먹은 모습으로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제가 잘 지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잘 지내셨어요? 저도 힘들게 살았어요. 애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애들 몇 시에 와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애들이 보고 싶어서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데.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없는 고아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마음에 상처를 가득 안고 자랐어요. 난 그 상처 받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아가씨, 나 아가씨한테 그 역할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아가씨가 좋아서 해놓고 왜 생색이에요? 언니, 지금 그게 언니 아이를 20년 넘게 키워준 사람한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오빠랑은 얘기가 다 됐는데 애들 이제 제가 데려가서 키우려고요. 그동안 애들 키워줘서 고마워요. 네? 애를 데려가신다고요? 누구 맘대로요? 애들한테 의사는 물어봤어요? 나 애들 엄마예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 건 아는데 이제라도 아가씨도 아가씨 삶을 살아야죠. 아니,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지내시려고요. 내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들 데려가서 잘 키울 수 있어요? 엄마 자식 간의 일이니 제가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한테 이 정도 물어볼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빠랑 성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우니까 집 나간 거지. 나가서도 애들 잊어본 적 없어요. 그리워했다고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어요. 같이 지낼 집도 구해놨고요. 오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세연이랑 얘기 끝냈어. 애들 보내. 고생 많았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은 제가 키웠지만 부모가 아닌 이유로 저는 어떤 의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엄마를 만났습니다. 작은 조카는 엄마를 보자 그동안 보고 싶었다며 끌어안고 울고불고 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5살 때 헤어졌으니 보고 싶었겠죠. 큰 조카는 엄마를 보더니 냉정하게 굴더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엄마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 길로 아이들은 짐 싸서 갔어요.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데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빈털터리가 된 거겠죠. 당장은 누군가를 위해 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을 만도 한데 대신 너무 슬펐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웬 아줌마가 한 명 있더군요.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돌릴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저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아이들은 제게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어찌 지내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괘씸해서 꾹 참았습니다. 오빠 가족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기분이 들더군요.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있고 싶지 않아 활력을 찾기로 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고 저 스스로도 꾸몄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도 했고 취미생활도 했습니다. 삶에 생기가 돌더군요. 나를 찾아가는 과정 같아 매일이 좋았습니다. 그 사이사이 연애도 하고 오빠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물론 문득 아이들의 안부는 궁금했지만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그 사이 저는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그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바라는 이상도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아이들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씨. 잘 지내시죠? 언니는 여전하시네요.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다가요.
애들은 잘 지내죠? 애들도 잘 살죠. 연락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큰애가 결혼하거든요. 어머, 정말요? 언니, 그래도 애들 결혼한다는 연락도 해주고 고마워요. 아우, 이제 정말 다 컸네요. 저한테는 아직 아이 같은데 가정을 꾸린다니. 그래서 말인데요. 장가를 보내려니 돈이 제법 많이 드네요. 아가씨도 애들 엄마나 다름없잖아요. 애들 결혼시키는데 고모가 축의금 준다고 생각하고 돈 좀 보내주세요. 네? 언니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애들 키울 때도 돈 한 푼 안 주셔놓고 갑자기 애들 결혼도 저보고 돈을 보태라고요? 제가 언니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가씨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야박하네요. 가족끼리 다 그런 거지. 돈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면 되지. 왜 말이 길어요? 그래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결혼식은 언제 해요? 식장에 가서 축의금은 할게요. 됐어요. 오긴 어딜 와요. 안 와도 돼요. 오빠도 안 올 테니. 오빠 안 간대요? 왜요? 오빠한테 물어봐요. 다른 살림 차렸는데 오겠어요? 그 길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10년 전 일하고 있던 지방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 중이라고 하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오빠 가족들은 저만 빼고 그들끼리 연락하고 지냈나 봅니다. 저는 이용만 당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오빠가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내주었지만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난 일들을 얘기하며 혹시 새언니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하고요.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승소 확률은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새언니가 가출을 한 것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 없이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하고 금전적인 보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더라고요. 청구가 될 만한 것들 모두 모아봤습니다. 증거들은 넘쳐났기에 모으기 어렵지 않았어요. 소송이 시작되는 걸 알고는 새언니는 아가씨, 훈이 좋은 일 앞두고 이래야겠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면서 나한테 돈을 뜯어내야겠냐고요. 정말 이러고 싶어요? 언니, 제가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언니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 했으니 그것에 대해 보상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부탁하신 적은 없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잖아요. 언니 그렇게 집 나가고 오빠는 지방으로 일하러 가고 저 없었으면 애들 어쩔 뻔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아가씨는 아닌가 봐요? 그럼 언니는 피는 물보다 진해서 생떼 같은 5살, 7살 자식 새끼 하루아침에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새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운 10년 세월을 생색내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새언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진심을 담아 그간 고생 많았다는 말만 한마디 했었어도 제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진짜 아가씨 몸으로 애들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감사의 말 한마디 없는 게 괘씸했습니다. 전 지금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피소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에 비슷한 일로 돈이 필요할 때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못하겠죠. 제게 인생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그땐 제가 조카를 도맡아 키우지 않고 오빠 집안의 일이고 애들도 알아서 키우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 아까워서냐고요? 아니요. 아이들 키우면서 보람되고 행복했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만 부모라면 아이들만 낳아놓고 잘 키워야 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는 오빠 부부가 괘씸하고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안쓰러워서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키운 조카들이 제 손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연락 한 번 안 오네요. 엄마와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은가 봅니다. 저도 더 이상 조카들에게 연락 오는 것은 기다리지 않고 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보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